송은재TV 시작합니다. 휴일인 오늘 뉴스의 주인공은 유승민과 김정숙이었습니다. 유승민은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당권에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윤리위 징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유승민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섰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게 오늘의 화두였습니다. 또 하나는 김정숙이었습니다. 하나 둘씩 모두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이 인도 타지마할을 관광하면서 대통령 행세를 했다. 예산을 낭비했다. 인도에서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인도 옆구리를 찔러서 초청장을 보내게 해서 타지마할을 관광했다.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 행세를 했다. 감사원의 감사,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이렇게 예산 낭비가 가능했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먼저 유승민 얘기부터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유승민이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개의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신이 여론조사에서 연속해서 선두다, 1위다, 특히 TK에서 자기가 1위로 나온 것도 있다, 이런 것을 올리고 또 자신에 대해서 우호적인 신문 기사 이런 걸 올리면서 유승민이 나서야 할 때다. 유승민이 하는 것은 당 내에서 하는 것은 비판이다. 건전한 비판이다. 이렇게 옹호하는 글도 올라오고 또 유승민이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유승민 지지자들의 글도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유승민이 이제 본격적으로 당권 도전을 하겠다라는 뜻을 비친 것입니다. 이준석을 끌어안고 이준석과 손을 잡고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라는 것입니다. 유승민에 대한 여론조사, 이건 누가 보지 않아도 그냥 당연하게 여론조사 수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유승민이 상위권에 나오는 것은 역선택, 거기에 더하기 유승민은 반윤, 친윤은 여러 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시면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쭉 이렇게 그 가운데 반윤은 유승민 혼자고 유승민과 이준석이고 나머지는 전부 여러 명은 친윤들입니다. 친윤들은 나뉘고 유승민은 혼자다 거의. 그 다음 이준석은 저렇게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제약상 여론조사에서 호응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사실상 유승민은 혼자인 셈이다. 그 다음 역선택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다. 역선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유승민이 절반 가까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유승민이 당권 도전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유승민은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번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김은혜 후보에게 지지 않았느냐. 그때는 50대 50이었다.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50이었는데도 졌다. 당원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유승민이 출마를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견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현 후보도 유승민을 겨냥을 해서 그러니까 역선택이 분명히 있다. 역선택을 방지할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전당대회 룰에 역선택 방지법을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대표 뽑을 때 민주당 당원이 우리 당 대표를 뽑는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니냐. 역선택은 방지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김기현이 지적을 했습니다. 유승민 지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유승민이 당내 건전한 비판을 했지 비난하거나 당의 내부 총질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 그것도 지금 출범한 지 5개월밖에 채 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윤리위에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개가 웃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건전한 비판입니까? 유승민이 거의 욕설에 가깝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을 누가 이걸 건전한 비판이라고 하겠습니까? 또 이재명도 비판을 한다. 유승민이 이재명도 비판을 한다. 역선택을 노리고 유승민이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오늘 유승민이 이재명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 극단적인 친일 행위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친북적인 자세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친북적인 태도다, 친북적인 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윤리위에 징계를 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이재명을 비판을 안 한다라고 하니까 비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역선택의 문제, 역선택도 심각하지만 역선택을 노리고 아예 역선택을 노린 정치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민주당 당원이 국민의힘 당원으로까지 가입을 해서 역선택을 하는, 이거는 막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끝으로 한마디만 더 첨가를 하면, 안철수 후보와 김기현 후보가 좀 티격태격 하는데,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에 대해서 뭐 8번이나 탈당, 창당을 했고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 아직 뭐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안철수 후보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자신이 당을 잘 개혁하고 잘 이끌 수 있다, 자신은 공천에 얽매일 그런 뭐 부채 이런 것이 그만큼 적다른 것 아니냐 이렇게 맞받았는데,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서로 좀 견제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참 당권 경쟁의 묘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그것보다는 유승민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게 우선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이 당권 도전을 할 것은 분명합니다. 반윤을 내걸고 당권 도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친윤 의원들, 이렇게 난립하고 있는 친윤 의원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당원들이 굉장히 분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김기현과 안철수가 서로 견제하기보다는 서로 힘을 합쳐서 유승민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유승민을 견제 차원이 아니고 정리해야 한다. 자기 당의 대통령을 향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유승민이 당권 도전에 나섰다.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일단 유승민을 당권 도전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만약 도전을 한다면 역선택 부분을, 역선택 방지법을 철저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 유승민을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김기현이 안철수에 대해서 이제 뭐 당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본격적인 경선이 붙었을 때. 지금은 구도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은 후보 단일화를 했기 때문이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였지 않습니까? 그 단일화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단일화를 통해서 결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어졌다면 그 부분을 섣불리 건드리는 것은 큰 정치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은 유승민에 대한 정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 할 때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만약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또 등등 친윤 의원들이 유승민 부분을 제대로 정리해내지 못한다면, 확실하게 제압하지 못한다면 모두 당원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후보, 뭐 한동훈도 좋고 원희룡도 좋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후보, 유승민을 완전히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후보로 당원들의 생각이, 대다수 당원들의 생각이 옮겨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점 짚어봅니다. 그 다음 김정숙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갑자기 대통령 부인이 자기가 가겠으니까 뭐 옆구리를 찔러서 초청장을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김정숙이가 가면서 사흘 만에 예산을 편성을 했고, 공군 2호기를 타고 갔고 4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김정숙이가 가지 않았다면, 장관을 포함해서 단촐하게 갔다 왔다면 2,5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될 일을 4억 원이나 들었다. 김정숙이 가게 되면서 총 가는 인원도 14명이 더 늘어났다. 지금 이렇게 예산 낭비가 되었다. 이 부분입니다. 이건 뭐 간단합니다. 이 감사원에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감사원의 감사 불필요한 절차라면 검찰이 바로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이 문화체육부 장관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부에서 이 모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사흘 만에 그게 어떻게 집행될 수 있었는지, 대통령 부인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공군 2호기를 사용했는지, 봉황기가 그려져 있는 그 공군 2호기를 그대로 사용을 했는지,
지금 인도에 가서 뭐 인도에서 주는 옷을 자기가 뭐 가공을 해서 옷을 바꿔 입고 가서 외교적 결례를 했다. 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 당시에 도종환 장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 이건 뭐 그냥 눈으로 봐도 직권 남용입니다. 이런 결정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청와대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문화체육부에서 이런 일들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의 권한 밖의 일을 문화체육부의 이름으로 다 진행을 한 겁니다. 이건 검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데 수사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김정숙이 이거 옷을 사입으면서 청와대 특활비로 현금 5만 원짜리 현금을 다발로 줬다. 이게 지금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 의해서. 김정숙이가 대통령 행세를 하면서 관광을 즐겼다. 인도에서. 이건 국정농단입니다. 당연히 검찰 수사의 시작은 문화체육관광부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도종환 장관에 대해서부터 이 검찰의 수사가 시작이 돼야 합니다. 김정숙의 뭐 옷 문제까지 의상 문제까지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유승민과 김정숙 문제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